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진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네, 장호 옆에 최은아요. 네,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하란다고 하는군요, 역시. 말 잘 듣는 최은아. 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발 훈풍 덕이겠죠? 2% 넘는 2.5% 이상 오르면서 1840을 회복했고요. 장중에는 다시 한번 1850선도 넘어섰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시는 분이 금리 인하 얘기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시사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닷새 만에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도 양심은 있는 거죠. 예. 예. 그만큼 많이 팔았으니까. 팔 만큼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고무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자, 외국인을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매수 강도도 3,700억 이상 순매수 굉장히 오래간만 이었습니다. 선물도 동반해서 샀었죠. 업종별로 본다면요. IT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금융주도 유럽 위기 해소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5% 가까이 올랐죠? 이상. 5% 이상 올랐죠. 근데 예. 오늘 뭐 개인들이 순매도로 오늘 돌아선 걸 보면 맞아요. 그동안의 그 학습 효과라 그럴까? 이젠 안 속는다. 1800으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겠다. 뭐 요 이런, 정도에선 팔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개인들이 좀 순매도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오늘 매수를 했으니까 내가 개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기관인가? 요거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계인. 예, 어울리네요. 외모하고도.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고 사실은 보험 섹터 빼고는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김수영 씨, 장웅 씨 포트 수익률도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수익률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정확한 멘토링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역시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꾸려지고 있습니다. 1부는 김수영, 장우 씨가 실전 중심의 서바이벌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하나하나 전문가님들이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는 2부, 오늘은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기법 투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까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문자,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죠. 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과연 이게 적절한 이게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 자세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특히나 장우 씨는 조금 편파적으로 많은 이 문자 중에 장우 씨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덥석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장우 씨,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내 종목 팔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 대환영입니다. 지금부터 상담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올라오는 순대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 옮겨서 주식 쇼스트라이크 1부 시작해 볼게요. 내일 저녁에 기대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주식 배틀 1억쇼.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김정아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상세한 소개 잠시 후 멘티로부터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신 두 분의 멘토님 상세한 프로필 소개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수용 씨의 멘토님 최병훈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동방 박사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합류하신 우리 장호 씨의 멘토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스타일 자체가 네. 듬직합니다. 스타일. 약간 그 이미지는 씨름 선수 그 이만기 씨를 보는 지난번에 듯한. 한의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김수용 씨 멘토님이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김정아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선침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누굴 닮으셨든 간에 김정은 전문가님도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시 한번 1850부근까지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대응도 짤 수가 있겠죠. 자,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다. 유럽 쪽에서 추가 부양을 시사했다. 오늘 밤 버닝키 입도 주목된다 해서 일단은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다는 건 네, 일단은 그렇죠.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수급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였었는데 한 3개월 만에 외국인들이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수급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과연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지 안 살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 사는 어떤 그 동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유로존의 리스크는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재정 리스크가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에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22 총재의 어떤 경기 부양 확실한 어떤 의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력한 모멘텀, 경기 부양 모멘텀이 물론 나오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강력한 아직 모멘텀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한 2주 정도 안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뭐 QE3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지난번에 한 1880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1825포인트 정도, 12평선 정도에서 87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일봉상이었던 22평선에 걸려 있는데요.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 어떤 추세, 중장기적 추세 변화는 항상 어떤 정책적인 강력한 정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같은 예를 들어서 50포인트 가까이 아침에 올랐었는데 그러면 이틀 정도에 한 7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야만 다시 추세 반전, 다시 빠지더라도 추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 한 7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밤 미국이랑 여러 가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부정적으로 나와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강력한 하락에 할 수 있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상당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면 기술적으로 보시고 수급이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종목 위주로 차트 위주로 매매하시다가 수익이 좀 크게 나면 들고 가시고 일단 짧게 매매하시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크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시고 또한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도 우량 대형주 저평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겁내지 않고 조금 길게 보는 관점으로 사게 되면 거의 며칠 안에 또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이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슬림화하는 어떤 전략으로 가시면 지금 정도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일주일이면 수익을 몇 프로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기술적으로 매매는 가능하고 아직도 좀 짧게 대응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개인들은요. 아까 김수영 씨가 처음 오프닝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1850에 대한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금화를 시켰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사실 이제 얻은
기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1850원 첫 번째 22평선 돌파할 때는 거의 80%의 가능성 실패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1848인데요. 일단은 돌파할 걸 봅니다. 두 번째 정도의 저항선 돌파 시도는 거의 성공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달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지금은 돌파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880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시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IT 종목하고 전기전자 그것은 바로 전기전자를 사는 것은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운송 장비주를 산다는 그런 유로존도 어느 정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을 샀기 때문에 좀 더 위로 방향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으로 보나 과거 경험치로 보나 일단은 지난번 1850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 더 위쪽으로 추가 상승할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요. 1700, 한 7, 80대는 요거 1855면 팔아야지 싶다가도 전체적으로 오늘 개인은 좀 정리를 한 듯 보이지만 일부 분들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상승에 또 이런 기대를 걸게 되거든요. 앞으로 시장 전망과 오늘 또 시장 분석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시죠. 예, 오늘 그 시장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무리 현물을 갖다 판다고 하더라도 선물 매수가 하루에 3,000계약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국가기관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루에 8,000계약 살 때부터 좀 알아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날에 네. 이제 국가기관에서 연기금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5천억 넘게 들어가지고 이제 받쳐줬다. 이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바닥권에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과정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멘텀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 말고 주식과 이제 반비례로 움직이는 채권이 있게 되죠. 채권 선물에서 이제 작년 12월 결제일 이후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채권 선물을 매수를 해서 채권 가격을 급등을 시킨 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이미 이득을 취했다. 그동안 주식이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만기 257포인트 대비해서 누적 선물 매도 계획을 전부 환매수를 하는 과정. 네. 지금 245포인트 위에서는 이제 수익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1880포인트 맞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런 구간으로 좀 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단으로는 저번 주까지 한 230포인트를 보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축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다음 네. 주까지는 변동성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겁니다. 종합주가에서 포인트가 몇 포인트까지 반등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 그때 시장마다 이제 가연 종목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주인은 외국인들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대세 상승을 만들어 놓고 차익 실현하면 증시가 대폭락이 오게 되죠. 우량주들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은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나 큰 손들의 자금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또 주식시장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로 진입을 하게 되냐면은 외국인들이 손을 안 대는 구실기업들, 즉 테마주들. 작년 8월 달에도 증시 대폭락 오고 나서 테마주들 이렇게 가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딱 본다고 하면은 증시 폭락하거나 제일 첫 번째로 테마주들이 튄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종합주가에서 반등을 봐야 될 것인가? 아니다. 지금은 테마주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올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에 테마주들이 첫 번째로 튀면서 코스닥 차트를 바닥권을 지지하는 차트를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수익률 게임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으로 갈 것이다. 지금부터 장세에서는 일단 눌림목이 오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기관 위주의 코스닥 종목군들, 부품주들 요거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수익이 좀 크게 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말씀해 주셨듯이 의외로 연기금은 좀 엉덩이가 무거운 것 같이 잘 안 움직이고요. 오히려 그때 오늘 외국인이 한 3,700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이틀 전이었던가 아무튼 기관이 3,700억 이상 들어올려줬을 때 그때도 거의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관 따라하기 주체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을 보실 것이 아니고 대형주들도 지수 반등 나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반등 파동 나올 때 보통 20%에서 이제 30% 정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코스닥 IT 부품주들 실리콘웍스나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작년에 10월 달에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부품주들이 장대 양봉을 이제 쏘면서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 개별주들 보실 때 어떤 역할을 보셔야 되냐면은 투신권입니다. 투신이 이제 주문을 넣는 방식 자체가 시장가로 위에 호가를 잡아먹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쏘는 날에는 꼭 투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 밑에서 받쳐주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흐름들. 연기금이 바닥을 받쳐주고 투신이 장중에 참여해서 위로 이제 올려준다고 하면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 패턴과 좀 견주어 봤을 때는 이제 기관의 수익률 게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대상은 코스닥 쪽에 있는 부품주들, 기관이 사는 종목의 슬림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은요. 김수질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씨는 화요일 날 삼성전기와 성우 하이텍을 사고 싶다라고 하셨었고요. 장훈 씨는 FTENE라는 종목을 매수 희망한 바 있습니다. 과연 편입이 됐을지 제가 예상한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흘러갔어요. 갭 상승한 시장, 갭 상승한 종목도 많았었는데 매수 편입 자체가 궁금한 날입니다.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오픈해 볼게요. 네,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죠. 자, 서울반도체 바닥권에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다시금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섰네요. 오늘 3.7% 상승한 결과입니다. 위닉스는 조금 조용하게 그냥 부합권에서 수익 지켜냈고요. SK이노베이션 갭 하락하고 7% 급락한 거를 잡았는데 이후로 꾸준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성우하이텍 전차 군단 잡으려고 했는데 삼성전기는 안 잡혔고요. 성우하이텍은 나름 싸게 잡았지만 수익권은 아니네요.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울반도체 1.6%가량 수익이고요. 고정현 전문가의 현대중공업도 다시금 수익, 위닉스는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의 또 다른 종목, 현대중공업에 이어 SK이노베이션, 업종 대표주는 확실히 시장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한나식 전문가님의 전차 전략 가운데 삼성전기는 10만 원 밑에 오지 않으면 잡지 말라고 했는데요. 역시 가격 주지 않으면서 매수는 안 됐고 성우 하이텍 정도는 잡혔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로 한번 이어가 보죠. 네, 장우 씨는 동아약품, SKC, 특별한 수익에 큰 변화는 없어 둘 다 강보합 정도였고요. 자, M게임이 안타깝지만 2%가량 수익이 또 약간은 더 줄어드는 모습. 자, 가장 큰 변화는요, FTEN이 안 잡혔고, 파미셀이 왜 16.1%냐.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금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은 장우 씨인데요. 자, 파미셀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을 누가 얘기했느냐? 6월 4일 조금규 전문가님이 드디어 일을 내십니다. 오늘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줄기세포주 흐름도 좋았었습니다. 동아약품 SKC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안겨주고 있고 M게임이 조금 불안하지만 수익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FTN이 나름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무너져야만 산다 했지만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무너지진 않으면서 매수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재미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결과 예측이 가능하죠. 김수영 씨는 전 종목이 플러스였지만은 거의 플러스였는데 장우 씨는 벌써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최종 결과는요. 네,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들려라. 김수영 대 장웅. 긴장감 전혀 없죠? 승자는요? 장우 씨 진짜 축하드려요. 파미슬 상한가 웬일입니까? 저기 좀 동아약품보다 수익이 더 나네요. 소인배처럼 왜 그러십니까? 상한가 한번 갔다고 축하드려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떠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내일 모레가 그냥 보통 날도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 중요한 건 제가 가진 종목이 상한가를 가서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그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46%, 네. 46포인트도 올랐고 주가도 또 많은 종목들이 그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기분 좋은 목요일을 맞이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장우 씨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옆에 김정환 전문가님 좀 봐주실래요? 좀 전에 보셨어야 되는데. 왜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김정환 전문가가 될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튼 오늘 좋은 목요일을 맞이셨으면 그랬어요? 에이씨, 아니 같은 편인데 지금 상한가도 상한가 지금 제 종목 포트를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저한테 질문하는 줄 몰랐어요. 질문이 아니라 장훈 씨하고 지금 같이 잡히고 계세요. 근데 장훈 씨가 막 상한가로 되게 좋아하고 계셨는데. 아니 뭐, 기본적인 거죠. 뭐 이게 뭐 상한가 한두 번 먹습니까? 그러면 네. 안 알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한가는 지금 아주 배가 고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줄상 이런 거 원합니다 우리는. 점 삼상 이런 거. 네, 김정 전문가님 리액션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한번 치세요. 뭐 할 말 없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우리 장훈 씨 얘기에 멘티고 또 멘토님이시니까 귀를 조금만 기울여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의 가장 큰 매력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생각납니다. 저 말 많아서 매력 없습니까, 저 그럼? 두 분 오묘하게 한 팀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데 김정아 전문가께서 네. 예? 꼭 너무 매수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네. 매수가 안 되고 있는데 참.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지금 너무나도 잘 가고 있다는 거. 예. 예, 제가 아무래도 룰을 좀 잘못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오픈해 보세요. 어떻게 룰을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날 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삭제되는 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내일 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날 체결되고. 저희는 또 그날 반드시 잡혀야만 이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장훈 씨, 멘토님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러시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죠? 아 뭐 어때요? 못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본인을 그래요? 위해서죠. 그럼요. 무서운 멘티네요. 저 주식으로 그 김정아 전문 언제부터 주식하셨죠? 저 좀 됐습니다. 구력이 한 10년 정도. 10년. 저 97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21년째입니다. 예. 네, 자꾸 잘 되셨으면 구력 하는 따지게 바람으로 되는데요. 예. 제가 좀 그래요. 이끌어 드리려고요. 버텨 보세요. 지금 화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유, 뭐 동아약품 장훈 씨, 13.4%의 그러면 수익률. 내일 갈 만한 종목 가르쳐 줘야 돼. 내일요? 예, 예. 말씀드릴까요? 네, 장홍 애널이거든요, 언젠가부터.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 이미 가고 있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자, 김수영 씨. 아니 어떻게 알았지?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뭘 눌러줘요? 이렇게 상한가 한 번에 뭐 약간 자랑할 것 없다고 하면서 안 알아주니까 조금 기분 나빠하는. 사실 오늘 이제 우리 100원 차이 또 LG 디스플레이 못 잡았는데 네. 8% 장중했거든요. 뜨거운 거. 사실 대형주 시가총액 한 32가 8% 가면 상한가 한 거나 더 좋습니다. 수익은. 그럼요. 우리는 이제 상한가 사실 대형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포트에 보니까 대형 시가총 2위, 뭐 12위, 15위, 6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가는 사실 기대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가총 워낙 큰 건 상한가 나오지 거의 않거든요. 그죠? 3%가 네. 거의 장중에 마시노선처럼 네, 올라가는. 김수영 씨 상한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네. 아, 상한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 좀 냄새가 나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냥 대형주로 어떤 일정한 상한가에 준하는 수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그렇죠. 예. 꾸준한 우상향. 근데 계속 찌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최명 전문가님 이제 좀 네.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대책은 있어야겠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나오면 뭐 일단 벌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확실히 벌어야 되죠. 장이 그렇죠. 좀 돌았을 때가 조금 참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수영 씨 대책은 필요한데 상한가는 안 부럽고 상한가 없이 어떻게 이길지. 예.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기고 있고 사실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하나 또 들어가 버리니까 파미셀이 여기서 안 무너진다면 장우 씨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말씀이 좀 없으시고 과묵한 장기를 갖고 계신 김정아 전문가님 예. 장우 씨 포트 좀 봐주세요. 파미셀로 그냥 출발을 해보죠. 아, 포트를 쫙 한번 살펴봐 볼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파미셀로 먼저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테마로서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한번 뽑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직전 매물대, 직전 물량들이 물려있는 매물대까지는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 당장 갭 뜬다고 하더라도 18,000원까지는 좀 무난해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장중 공방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고점 구간 그리고 이전 매물대 구간에 이제 봉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모습들이 나올 건데 이 자리에서 그냥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워낙 물량들이 두터우니까 맞고 한번 접혔다가 가는 흐름들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목표가는 지금 9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90원 남았습니까? 네. 예, 한 8,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 그냥 갭 뜨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딱 적당해 보이겠습니다. 아니면 요 목표가를 조금 높여볼까요, 한번?
예, 그러면 한 7,900원 정도까지 네. 예,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장중에 터치가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보시고 네. 또 오랜만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힘은 하루 정도는 최소한 갈 유지가 수 될 있다.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기 그 지금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네. 저희 담당하시는 우리 조금기 전문가님께 지금 전화해서 한번 통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네네. 목표가를 좀 높여도 되는지 네. 그거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본인의 그 전화 비용이 나갈까봐 또 제작진에게 부탁하는 장훈 씨 어떤 치밀한 전략.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치면 되는데 예. 여기 느려가지고 네. 예. 아, 이렇게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쓰리쓰리 덕스리. 자, 그다음에 김태현 전문가님 멘티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개의치 말고 쭉 한번 종목들을 그리고 봐주세요.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약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이 지금 수익률이 조금 높은 자리입니다. 수익률이 좀 높은 자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적으로 저항 구간 지금 봉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주에도 봤을 때는 그 주봉이나 일봉상으로는 좀 쌀벌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냅뒀을 때는 정말 크게 갈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접혔다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그냥 수익 실현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접히면은 아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더 실어버리시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단기 아니면 아예 더 사서 비중 크게 해서 중장기. 오늘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기는 조금 더 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차트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동화약품이 굉장히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두면 정말 크게 갈 겁니다. 이제 그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 사놓고 그냥 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 배틀이다 보니까 눌렸다가 가게 돼 버리면은 그동안 좋았던 부분 다 이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 동시 딛는 구간에서 아래 꼬리 달고 쭉 말아 올렸습니다. 오늘 네. 음봉으로 길게 하락을 했지만 누군가 다시 새로운 매수가 출현을 했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꼬리 달려 있는 등배 라인과 고점 구간 5,400원 구간에서 이제 저항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인데 자, 이제 5,4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눌림목이 오면 다시 한번 5,000원 초반대에서 재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00원권에서 호가 단위가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4,995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10원 이런 식으로 2배 차이가 나니까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 자리가 될 겁니다. 거기서 또 재매수를 하시는 게 딱 타당해 보입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SKC와 M게임 그리고 못 잡았지만 FTEN이. 자,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쌍바닥 찍고, 그죠? N자형으로 이제 갈 것 같은 패턴이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그 화학주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크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 좀 단기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주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유가 상승이 필요하다. 우리 과거에 왜 정유화학주들이 대세 상승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느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이제 발발되면서 미국에서 유동성 정책을 펼쳤죠. 근데 주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가만히 있지만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화학 정유주들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마진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얘기는 즉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 물가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기업의 제품 가격으로 바로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근데 보여지고 지금 유가 있고. 떨어지는 건 SKC한테 딱히 좋은 사인이 아닌 거군요. 그죠,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나 이제 큰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초반에 그 화학주를 산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크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동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지금 42,700원 정도 봉착을 했는데 4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는 털고 이제 나오시는 게 좋겠다. 아마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맞아요. 그것은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딱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바닥 찍고 N자형으로 돌리고 이평선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평선 저항 받을 때 그냥 수익 실현을 딱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꾸 조금 수익이 줄어서 불안한 M게임. 네, 이거는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M게임 같은 경우에 저희 클럽에서도 이제 들고 있다가 엊그제 던져버렸는데
지금 밑에서 21선 치고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장이 안 좋았을 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쌍봉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이제 돌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고점 그리고 예전 매물대 지역 부분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지만 거래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하루 이틀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지수가 갭으로 떠 있고 이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죠. 기술적이라도 조정이 나온 날에는 다시 한번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일단은 저는 짧게 봤을 때 6,300원 정도를 봤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타치를 했기 때문에 길게 보다 보면 7,000원 그리고 6,300원을 다시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 라인 오면은 그럼 지금 일단 한번 8,600원이 약간 긴 거네요. 그죠? 높은 거네, 목표가가. 목표가가 8,600원이요? 네. 예, 길게 두면은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좀 네. 이제 파닥파닥하게 네. 매매하시는 관점에서는 6,300원 정도, 그게 이제 교체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쉽지 않은 AS일 것 같은데요. FTENE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너지면 두 차례 나눠서 산다 했는데 반드시 음봉 때, 음봉은 나왔지만 또 무너지지는 않아가지고 가격이 아예 안 왔어요. 1, 2차 가격이 전부 다. 예, FTENE는 참고로 이제 전문가의 리딩 없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예, 예. 종목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재무 구조를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단 이제 기업 규모가 워낙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거래 없이 흘렀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그 기업에 아무 문제 없이 장기로 거래 없이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들이고, 심지어 이제 임원들, 대주주들까지 억울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회사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밀려 있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아래 효과가 없어서 팔 수 없던 종목이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한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여기서 박스권을 수렴을 해주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제 들어 올렸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재체 상승이 나와가지고 정고점이 2,750원을 두 달 안에 뚫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사가지고 좀 묻어두면은 크게 수익 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관 수급주들이 돌고 나서 그 다음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박스권 수렴 이후에 과거 신성통상처럼 이제 급등하는 패턴들을 좀 보여줄 것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2,750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을 내신 분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4일 월요일에 파미셋이라는 종목을 우리 장우 씨에게 얘기하셨던 조금규 전문가님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파미셋. 장우 씨 그냥 곧바로 바꿔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아니 사실 그 두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예. 그때부터 일을 내셨어야 되는데 약간 우리 전문가님이 너무 장이 안 좋을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좀 뒤늦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 어쨌든 오늘 다행히 좀 급등을 해주고 시세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쁩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예. 이게 지금 목표가에 이제 100원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예, 목표가하고 대응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오늘 파미셀이 오늘 급등한 거는 줄기세포주 다 아시겠지만 메디포스트라든가 셀트리온 효과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흐름 자체가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패턴 하에서 지금 시세가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호재와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자칫 변화가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좀 짧게 보는 대응,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고 짧게 보는 대응으로 혹시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갭을 떠가지고 좀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9,000원 이상으로 잡고 대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갭 떠가지고 오늘 종가를 깨지 않는 수준에서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깨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승부를 목표가를 높게 잡고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패턴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갭 떴다가 밀리면 오늘 7,410원을 차익 실현 익절하는 구간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8,000원을 좀 돌파한다 생각하고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어떻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7,410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절가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종가.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되면 바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예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갭 떠서 8,000원, 9,000원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상 일을 크게 내시고 앞으로 또 더 일을 더 내실지도 모르는 파미스에 얘기하신 조금규 전문가의 AS였습니다. 자, 장훈 씨, 제가 어느 정도 포트를 좀 봤으니까 이번에 김수영 씨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 네. 지난주 시간 떠올려 보면 네. 서울 반도체가 수익률 1등이었는데 네. 박스권 약간 아래쪽까지 갔다 장 좋을, 왔어요. 장 나쁠 때는 현금처럼 안전했었는데 장이 좋으니까 이제 낙폭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은 낙폭과대지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한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김수영 씨 포트에는 일낼 종목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대형시가층을 넣고 해서 네. 뭐 상한가 갔다고 통화할 수는 또 없고 네. 보니까 전화를 대도시가층 못 높아져 그죠? 일내도록 이제 대형주가 한번 상한가 가는 날이 언제 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한 종목씩 말씀드리면 서울 반도체는 사실상 그동안 2달 동안 안전한 종목이었습니다. 22,000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기간이 안 사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아서 좀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은 낙폭과대인 여러 가지 몇 개 종목들 위주로 IT와 그다음에 운송주 위주로 갔기 때문에요. 좀 쉬는 구간이고 그래서 23,500원이나 이 정도 내외에서 돌파를 하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시간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금 안전한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요 종목들을 전부 다 수급 위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의 동향이 어떤지 한번 보고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은 이제 사는 쪽이고요. 파란색은 파는 거죠. 순매도.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는 보시면 기간이 오늘 558주 팔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좀 3만 주 팔고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32만 주로. 그래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위로 23,000원 이상 이렇게 가면 시세가 나는 구간에 그렇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그래서 등락을 이용한 한 700원 정도 등락 이용한 매매를 해서 단가 좀 낮추시고 기다리신 분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23,000원 정도 안착 여부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기관 이쪽이 기관인데요. 기관들은 계속 팔다가 오늘 또 조금 팔았죠. 그죠?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어요. 운송주 중에 현대중공업을 사유로 가장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3.75%나. 근데 어느 정도의 26만 8천 정도가 잠깐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들이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3분기부터 비조선 분야의 어떤 수주라 여러 가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기간의 어떤 수급 여력을 봤을 때는 운송주를 계속 사기는 좀 버겁다 그렇게 보시고 기술적 안전한 구간에 놓여 있지만 이제는 윗방향으로 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수급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에너지가 강하지 안 듣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닉스를 보겠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특별하게 이제 소형주라서 기관들이 특별히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렇고요. 외국인 좀 이런 팔고 종목이 있죠. 좀 상한가 가지면 좋은데 네, 김수영 그래서 씨는. 이 종목도 상한가 가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그래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은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근데 놀라워요. 사실 네. 개파락에 7% 급락했을 때 이게 네. 되겠나 싶었는데 계속 그렇죠. 수익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1% 왔는데 사실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에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 3% 가지고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샀지만 투신이 안 샀습니다. 보험하고 기금, 장기 투자자는 저평가 구간이니까 살 수 있지만 단기적인 펀드에서는 결국 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현대중공업처럼. 그러면 이 종목은 경기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부각이 됐을 때 강력한 정책적인 경기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만 강력하게 추세 상승하지 그전에는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있다가 단기적인 이제 매매 구간에 짧게 이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물론 이제 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은 뭐 목표가 25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가려면 강력한 경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못 잡은 오늘 못 잡은 삼성전기. 삼성전기죠. 참 사실상- 한만식 전문가님이 또 다음 주에 오시면은 또 한 자 펴가지고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 메리트가 약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은 급락을 해가지고 가격 LG전자도 오늘 기관을 많이 샀거든요. 네. 많이 급락했는데 이 종목은 물론 기대되지만 그렇더라도 수급이 기관이 오늘 안 샀습니다. 특히 산 데는
보험권 천주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가지고 그런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급이 약하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탄력적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에 뭐 매수는 중장기 투자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이죠. 이제 성우 하이텍.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기간이 35,000주, 외국인 5만 주 샀는데요. 빨간색이 어제 월요일 하루 강력히 55만 주나 샀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급이 에너지가 몰린 상태에서 차트를 보시면 자, 지난번에 5월 22일 날 거래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나서 자, 이제 3일 동안 이번 주 월요일 할 오늘까지 거래가 3일 동안 많이 평상시에 2배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실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몰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세가 한번 다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는 이제 122평선은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매물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지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5,000원까지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5,000원까지 보고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강력히 매수하는 게 저도 추천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보시면 이번에는 14,000원 구간은 확실히 뛰어넘어 주겠죠? 네, 성우 그럴 것 하이텍.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에너지가 실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실적도 향후에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의 중요한 것은 중국과 유럽의 어떤 서유럽 쪽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데 이제는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할게요. 네, 장훈 씨를 위한 김정아 전문가 추천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꼭 좀 잡을 수 있는 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보니까 내일 당장은 또 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룰을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일이 이게 편입이 안 되면 안 돼요. 방송 시작하고 이제 이 일을 해버려가지고 네.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일단은 4번 정도 만에. 왜냐면 예. 이제 저희 오래 못 봐요. 그러니까 빨리 포트에 담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매수가를 정정이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예, 이따가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예. 예. 아니 지금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예. 안에 그 컴퓨터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이 성격이 예. 있는 분이에요. 홍도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훈 씨하고 알겠습니다. 친구분. 예. 그러면은 매수가를 한 3,680원 정도로 저- 몇십 원 정도 올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김정 전문가님, 예. 우리 장훈 씨,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 드리긴 했지만 종목도 모른 채 가격을 수정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3,600원대 일단 종목이 종목하고 매수가를 정정 그렇게만. 예,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를 조금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지금 유럽 지수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또 갭 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갭 뜨고 나면은 그 자리에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밀렸다 간다. 지금 밀릴 때 오전장이 그 체결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680원 정도면은 충분히 체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680원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왜 고르셨는지 이게 아까 얘기하신 기관의 어떤 수익률 게임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직은 기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네.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송 관련 업체로서 우리 여름에 런던 올림픽 다가오게 되죠. 지금은 이제 TV를 틀게 되면은 광고 나오는 게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 때 그 다가가게 되면 올림픽과 시너지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 굉장히 뭐 전자제품이라고 하든가 스포츠용품도 이런 그 광고 시장이 이제 성수기로 진입을 하면서 뜨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그 광고 시장 그 성수기 진입에 따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추적자를 비롯해 가지고 드라마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에 좀 그 일가견 좀 덧붙여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동안 시장도 좀 안 좋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추세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되는 구간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요. 작년에 5,500원 고점 찍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2011년도 10월경이죠. 이때부터 3,000원 근방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한 수량이 500만 주가 좀 넘어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팔아냈습니다. 지금 작년 말과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관련주들이 불확실성이 좀 컸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매도를 했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평가 메리트에 따라서 계속 매수를 해오면서 수급이 이제 교체되는 흐름이 나왔던 거죠. 지금 하락 과정에서 악성 매물들은 기관 투자자들 물량은 나올 대로 다 나왔고, 그리고 엊그저께 그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악성 매물도 한 번 더 출회되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겠다. 지금 바닥에서 급격하게 갑자기 거래가 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제 갭을 메꾸는 공중에 뜬 채로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자리, 즉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죽을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5월 말부터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바닥권 종목들이 되겠죠.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고 바닥권 종목들을 잡을 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악성 매물을 흡수한 이후에 거래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이제 눈을 감고 사도 된다. 좀 이렇게 그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주가도 바닥권이고, 2010년도 한 2년 전 실적과 대비를 했을 때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 주가가 반영됐을 때는 5,500원대 라인이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돼 있다. 추가적으로 반영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SBS 미디어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주당 3,7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정도면은 시장이 뭐 증시대 폭락이 또 오지 않는 이상 이 가격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나, 그리고 모멘텀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모두 좋기 때문에 한번 꼭 매수에 가담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장대 음봉에서 아래 꼬리 달고 쭉 이평선들 다 돌파시키는 흐름들, 지금 그 거래 터지면서 장대양봉 쏜 이후에 이게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수급주를 매매할 때 패턴이 되겠는데, 주봉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양봉을 이제 발산을 했을 경우 그 다음 캔들의 조정폭이 3분의 1 라인을 깨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평단가 맞추기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보시면 3분의 1 라인까지 다시 딱 맞춰놨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봉 전월에 이제 양봉을 다시 한번 이제 위로 잡아 올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매수가는 3,680원이겠죠. 예, 뭐. 3,680원 정도로 하고요. 목표가는 5,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이 아니고요? 예,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예. 왜 4,500원에 아니요, 그냥 4,500원 정도에서 한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 예. 그래도 뭐 오버슈팅으로라도 네. 5,000원까지는 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착 가격은요? 다른 예. 거 전문가세요? 아니, 저 장홍 애널에 이어서 쉘이나 애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바로 접잖아요. 네. 예. 이제 퇴기 이왕은 구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5,000원짜리요? 예. 네. 책에 이왕 구경할 수 있다. 이제 막 빵빵 뭐 하시는 터지네요. 거예요, 지금? 이제 빵빵 터지셔서요. 그럼 저도 한번 잡아주세요. 이제 했어요. 그래요. 자, 아니 장훈 씨 손은 됐고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아, 됐어요. 눈 한 번만 감아보세요. 네, 네, 앞으로 보고요. 네. 투자하시면 돼요. 눈 감고 투자하면 된다잖아요. SBS 미디어홀딩스. 아, 눈 감고. 예. 네, 옆에 좀 들으세요. 자, 추적자. 진짜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보거나 눈물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이미지를 아주 특별하게 갖고 계시는 우리 김정화 전문가님, SBS 미디어홀딩스. 오케이. 자, 다른 쪽 멘티가 보기에는 장훈 씨 멘토님, 김정화 전문가님이 인상이 어떨까요, 김수영 씨? 아, 인상이요? 네. 원래 한때 짧지만 멘토였잖아요. 김수영 씨일 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외유내강 스타일이시죠? 저분은. 외유내강. 겉은 유들유들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강한. 그렇죠. 네. 외유내강이면서 낙장불입 스타일이신 거예요. 낙장불입은 왜 낙장불입이에요? 한번 일단 내면 끝이거든요. 예, 장훈 씨 아는 고사성어 1번에서 5번 가운데 하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멘토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수용 씨의 포트에서 뭔가 좀 이를 내는 종목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종목은요? 네. 일을 내려고 갖고 온 종목 아니라 일 안 내려고 안전한 종목이면서 한 10% 정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과거 이제 4월 초에 제가 나오면서 12,000대
편입시켜서 계속 있다가 다시 12,000 팔고 다시 이제 10,000원대 온 두산 엔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엔진은 지금 오늘 1,700원인데요. 지난번에 계속 이제 4월 달에도 안정적 현금처럼 12,500원 내외 계속 있다가 지난 5월 중순에 장이 폭락하면서 그걸 못 견디고 같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 2,000원 정도 했는데요. 하고 10,000원 정도는 지지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2.88% 끝났어요. 그만큼 상승분의 절반을 오늘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2평선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11,1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이 계속 오후에 팔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게 지금 영수철처럼 이렇게 눌려놓은 상태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거래가 적당히 실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지금 이제 12평선이 있는데 이 12평선이 1,400원입니다. 1,400원에서 여기 하늘색 선이 있죠. 여기가 목표가인데요. 12,000원 정도. 이 박스권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레벨 다운 되기 전까지 네, 보는. 그렇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잠깐요.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 가면서 이때 바로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오늘 이제 장중엔 아침엔 대개 바로 1,700원 정도 시작해서 700원이죠. 시작해서 11,000원까지 그냥 바로 갔거든요. 6%를. 네. 시장보다 강하게 갔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강력히 오늘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18만 7천 주 샀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25만 주를 순매수를 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오늘 기간이 오후에 안 팔았으면 이 종목은 강력히 좀 유지가 됐을 텐데 바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간이 좀 투신하고 연금이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일부터는 거의 안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수급이 붙었다. 이제 에너지가 좀 붙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지금 이 종목의 어떤 기술적은 이렇고 수급적으로 수급이 이제 새로 외국인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보냐면 오늘 현대중공도 외국인이 많이 샀듯이 결국은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은 올해는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됩니다. 좀 감소가 될 건데 이제 수주가 특히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해양 플랜트 관련 삼성중공업에서 발전 수주를 했지만 앞으로도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래 전체 신규 수주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특히 수주가 나오면 주가가 반응해서 바로 주가와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이다. 조선주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는 디젤 발전이나 중속 엔진 그다음 해양 플랜트 쪽 수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미리 선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은 한 20% 정도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1,700원인데 잠깐 빠져서 마이너스가 1,600원 정도 사셔서 목표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는 단가다. 그래서 한 10% 정도대를 보시고 매매를 하면 될까. 손절가는 1,300원, 12평선은 유지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단기 반등을 하게 되면 반드시 12평선 유지, 종가격을 유지를 해야만 주식이 위로 22평선 돌파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특별한 기간이 매도가 없으면 22평선을 이번 며칠 안에 돌파해서 안착하지 않겠나 11,000원대로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회사 이러면 뭐 기계업 같은데 우리 그때 네. 막 두산 엔진 다니고 기억나죠? 한 번 매매했었던 네, 종목인데 네. 어때요? 그렇죠. 기계업인데 거의 조선에 가까운 기계업. 네. 그다음 이제 조선 어떤 엔진 쪽을 많이 이제는 이제 발전용 기계 뭐 이런 엔진을 발전용 엔진을 하기 때문에 플랜트, 조선이 네. 업황이 조금 불황이더라도 이쪽은 이제 살아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이제 계속 외형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주주사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대형 조선사기 때문에 네. 안전한 그런 어떤 재무구조를 갖고도 있습니다. 또. 네. 자, 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에 돌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외국인 수급이 붙기 시작한 두산 엔진이거든요. 김수영 씨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예전에 한번 거래를 해봤잖아요. 그럼요. 그죠? 이제 뭐 복수할 때가 왔죠. 예,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레벨 다운된 고 이전 상태 정도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두산 엔진. 여기까지 해서 한 종목이시죠? 네. 네, 오늘 한 종목 대 한 종목 이렇게 되면 거의 자존심 싸움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두 분 김수영 씨, 장우 씨가 포트에 이 같은 멘토링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전략 타임을 두 분 모두에게 10초씩 드립니다.
네. 주어진 10초 다 흘러갔습니다. 이럴 때 10초가 참 짧다 느껴져요. 김성 씨 최종 결정 내리셨나요? 네. 엔진의 시동 좀 걸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현금이 시동 걸기에 충분한가요, 혹시? 많지 않죠? 예. 네, 걸었습니다. 두산엔진 15% 매수합니다. 남은 현금 다. 네. 그죠? 가격은요? 네, 가격은 1,600원에 매수를 하고요. 네, 목표가 손절가는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대로 지키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1,300원. 제가 대신해서 잠시 후에 포트 정리해 드릴게요. 장우 씨는요? 네, 김정하 전문가가 적극 추천한 SBS 미디어 홀딩스 매수가 비중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은데 딱 10%만 사요? 아니, 김정하 전문가님 이렇게 원하셔가지고요. 김재호 전문가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예, 10% 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팀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가격은요? 3,680원. 아까 얘기하셨던 말씀하신 그 조정 3,680원. 매수가. 손절가는 3,500원. 네. 그리고 저 포트 좀 변동이 있어요.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조금길 전문가와 통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파미셀. 파미셀이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놔두는데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요 손절가 자체를 네. 7,410원으로 7,910원이요. 죄송합니다. 410원이에요. 제가 오늘 헷갈리네요. 예. 왜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세요? 아니요, 아까 흔들리시나 안 흔들리시나 봤는데 바로 흔들리시네요. 장홍에는 일요일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7,410원에 손절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절가 올리겠다는 파미셀 최종 결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장홍 씨의 포트가 조금 복잡하죠? 때문에 김수용 씨 완성본부터 먼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을 조금 짧은 관점에서 단기 빨리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는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유닉스도 10% 가볍게 실려 있고요. 성원 혜택 잡은 상황이고 두산 엔진이 남은 15%로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6개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기존 포트입니다. 서울반도체 추천해주신 오늘 최병훈 전문가가 김수용 씨 멘토링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현대중공업도 조금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고요. 자, SK이노베이션 역시 단기 관점에 빠른 현금화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화 혜택은 그러나 이제 뭔가 수급이 완전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만식 전문가의 전차 가운데 차 종목이었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은 오늘 두산엔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역시 새로운 외국인 매수세에 입질이 들어오고 있다. 레벨 다운 됐지만 다시 한번 레벨 다운 전 가격인 12,000원을 보고 계십니다. 손절 가격은 1,300원이니까요.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동아약품 선전 중 아주 장기 아니면 아주 단기 두 가지 전략도 제시가 된 바 있고요. SKC도 멘토링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N게임도 오늘 5.8% 정도 수익. 자, 파미셀이 오늘 상한가 쳤었는데요. 조금 후에 제가 잠시 후 가격 전략 수정된 거 다시 한번 일러드리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로 가볍게 신규 편입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맨 밑에 줄 보시면 김정하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 실적이 되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라는 밑바탕에 바닥권에 악성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눈 감고도 투자해보자. 아까 5,000원 볼 수 있다 목표가를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3,680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파미셀의 경우에는요. 손절가가 7,410원. 오늘 종가 정도로 익절가를 올려지게 됐고요. 내일 갭 상승 시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추가 홀딩. 하지만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현금화 던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복잡하죠? 상한가 친 만큼 전략도 조금 꼼꼼하게 파미셀 세워드렸습니다. 주식패트 1억쇼 두 분의 최종 결과 낼 수익률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전략 타임 가지려 합니다.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지겠는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